통틀어서 총 22kg를 감량했잖아요. 그 비법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피부과 시술 중에서는 숨겨뒀던 제 진짜 목소리가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연애 중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저의 결혼 계획도 궁금해하시니 말씀드려야죠. 삼신할미가 2세를 선물로 보내주셨다. 안녕하세요, 베블리입니다. 드디어 저의 채널이 50만 구독자님이 돌파되었습니다. 뿌이뿌이뿌이뿌이. 우리 애돌이들 그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항상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슬픈 일 생기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가 됐든 다 재밌게 봐주고, 아무튼 베블리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친구처럼 항상 옆에 있어줘서 매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진짜 이 일을 즐기면서 항상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0만 기념으로 우리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기본적인 소개를 먼저 하자면, 성은 배씨고요. 이름은 정임입니다. 나이는 88년생 용띠고요. 올해에 38됩니다. 완전 노처녀지요. 키랑 몸무게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키는 160.7cm, 몸무게는 70kg에서 71kg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웃집 뚱땡이입니다. 보자. 유튜브 하기 전 직업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20살 때는 백화점이나 호텔 레스토랑, 호텔 카페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대 초중반쯤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20대 후반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고요. 핸드메이드 폰 케이스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뭐 되게 많이 벌거나 돈방석에 앉고 그 정도로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고 시간적 여유도 많아서 아주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장사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 남포동에 옷이랑 액세서리도 판매하는 가게를 잠시 열었다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해본다고 했지만 쫄딱 망해서 이래저래 대출금 등등 정리하다 보니까 20대 후반쯤에 진짜 거의 빈털터리가 됐었고요. 남은 돈 몇백만 원으로 노점상 구루마도 끌어보면서 사업자 대출금을 진짜 근근히 갚아나가면서 아주 힘들게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통장에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 친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핸드폰이 끊길 것 같은데 10만 원만 빌려주라, 월세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20만 원만 빌려주라 이러면서 노브랜드의 그 라면 한 그릇이라고 진짜 가성비 미친, 그 당시에 4-5봉지에 1-2천 원이었나? 했을 텐데 그때 진짜 라면만 먹고 몇 달을 버틴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 제 인생 그래프가 있잖아요. 완전 최하위였어요. 제일 밑바닥이었고요. 그때 제 친동생이 해줬던 위로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 새벽에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더라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었는데, 그때가 딱 죽고 싶을 정도, 그 직전에 힘든 고비였는데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두리들 중에 진짜 딱 죽기 직전까지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친구야,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란다. 포기하지 말고 힘을 조금 더 내보자. 아, 갑자기 눈물 나네. 혹시 Q&A 찍다가 눈물 흘린 유튜버들 있어요? 부산에서 살게 된 계기, 원래는 경남 창원에서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고요. 가게는 한번 내보고 싶은데 당시에는 남포동이 확실히 유동 인구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가게를 차렸고요. 거기서부터 부산에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게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해도 그냥 부산 자체가 살기가 되게 좋고, 마음만 먹으면 뭐 10분 안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러면서 인프라도 크게 나무랄 데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 부산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가족관계, 어머니랑 사이 좋은 비결.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 10대 시절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는 영상에 따로 나오시지 않고요. 어머니랑 사이 좋은 비결은 제가 비결이라고 할 건 따로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애교가 많고 성격도 유순유순하시고 약간 소녀 같은 재질이셔가지고 저희 남매가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알아서 잘 큰 것 같습니다. 언니의 인생 모토, 이거는 내가 뭐 확실히 답해줄 수 있지. 단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살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 그리고 한 번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은 후회 없도록 모든 걸 불사질러보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릴 때부터 추진력 끝판왕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입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테토녀라고 하나요? 거의 테토녀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관련 질문. 현재 몸무게는 지금은 70kg에서 71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복은 뭐 70, 밥 많이 먹으면 72, 응가 안 하면 71, 응가 하면 70. 살 빼고 번호를 따인다거나 대시를 받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제일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유연해졌다는 점, 이목구비가 좀 더 뚜렷해졌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서 좀 더 나아진 외모나 열심히 했던 그 흔적들, 노력을 칭찬해 주시니까 자존감이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올라간다는 점. 다이어트 고비 없었어요? 솔직히 다이어트는 배고플 때마다 고비인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매일 배가 고프니까 매일이 고비 아닌가요? 그럴 때는 진짜 강박 가지지 말고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어요. 내가 목표했던 그 몸무게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영원히 저칼로리 샐러드만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강박을 가지지 않고 가늘고 길게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매 순간 배고픈 고비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15kg를 감량하고 먹방 유튜버 인생 통틀어서 총 22kg를 감량했잖아요. 그 비법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탄수화물이랑 당류를 최대한 절제하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음식을 배 부를 만큼 먹고 1일 1식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PT와 유산소 그리고 수기관리, 칼로리 커팅제 등등등 거의 정석으로 다이어트한 타입 같고요. 85kg에서 시작한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거의 일상생활 밀착 취재하듯이 정성스럽게 만든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애 관련 질문. 여러분, 이상형이 궁금해요. 왜 궁금하지? 너 여자, 나 여자. 왜 궁금하지? 가끔 이런 질문을 밖에서도 봤는데요. 아, 나 배고픈데? 진짜 한결같이 3초 안에 바로 나오는 답변은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30대 후반쯤이 되면 외적인 이상형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내면에서 코드가 딱 맞는 그런 사람이면은 알아서 잘생기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도 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듯이 나 또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내 가치관을 해치는 치명적인 큰 문제나 단점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무난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단점이 큰 흠이라면 나한테는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각자의 기준점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 코드 맞는 사람을 단번에 찾는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건 팩트예요. 혹시 연애 중? 아니라면 연애는 언제쯤? 여러분들, 이 질문의 뜻은 제가 지금 연애 중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친구가 있습니다. 브이로그를 재밌게 봐주신 친구들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21년 전 17살 때부터 알게 된 제 베스트 프렌드 남자 사람 친구가 최근 얼마 전부터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어릴 때 추억을 대화하면서 즐거워했다면 요즘은 앞으로 같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나누면서 서로 남녀로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연애하게 되면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생활 밀착형 브이로그가 제 메인 컨텐츠 중에 하나인지라 제 스케줄상 노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도 이 부분은 매일 고민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진 않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그 친구는 촬영해도 괜찮다면서 저의 일과 데이트의 경계에서 아주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고 유튜버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많은 관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언제든지 노출을 삼가하고 둘만의 연애를 할 마음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앞머리 벌써 갈라지나? 내 피 좀 믿고 올게. 미안해요. 제가 지금 장마철인데 반곱슬이라 가지고 머리가 곱실곱실하다. 장기 연애 후 잘 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장기 연애 하다가 헤어진 친구가 주신 질문 같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처음 몇 달간은 그냥 울고 싶은 만큼 펑펑 울어봐야 마음속에 있는 잔여물들이 사라질 확률이 아주 크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줬던 상처들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발전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새로운 좋은 인연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결혼 계획 앤드 자녀 계획? 저의 결혼 계획도 궁금해하시니 말씀드려야죠. 언젠가 지팡이 짚기 전에 할머니 되기 전에는 결혼이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할머니 되기 전에는 결혼해볼 겁니다. 근데 철없는 어릴 때는 오히려 빨리 결혼하고 싶고 그랬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현실을 알아가고 내 할 일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현생도 바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아주 재밌게 즐기고 있고 제가 타고난 기질이 취미부자 스타일이라 결혼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뭐 갈 때 되면 가겠지. 친구들이 뭐 하는데 나도 언젠간 하겠지. 뭐 이런 마인드? 근데 요즘에는 일이 끝나고 내가 딱 집에 혼자 들어갔을 때 컴컴한 집에 들어와서 불을 딱 켜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에 쇼츠나 넷플릭스 같은 거 혼자 보면서 이런 별거 아닌 소소한 즐거움을 매일 공유할 수 있는 베프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될 것 같고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또 잘 안 되면 거기에서 오는 뭐 시간 낭비, 뭐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등 요즘은 결혼에 대한 혼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뭔가 38 마치 마지막 그 오라키 속 코인 같은 느낌 아세요? 아무튼 결혼 뭔가 아담이 사과를 따기 직전에 호기심이라든지 처음 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래 말래 하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혼돈의 카오스 상태입니다. 이어서 2세 계획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그냥 저 혼자만 막연하게 생각해보자면 일단 제가 나이가 많기도 하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언젠가 삼신할미가 2세를 선물로 보내주셨다 라고 하면 그 축복을 받아들일 거고요. 아니라 해도 제 인생에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저는 자유롭게 일하고 즐기는 생활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이 상황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막 2세를 반드시 갖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꼭 낳고 싶다의 그런 간절함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뷰티 관련 질문 해볼게요. 최애 립 조합. 이거 바로 직전 브이로그에 겟 레디 윗미 해가지고 올린 거 있는데 빨리 보고 오세요. 농담이고. 이 또 물어봐주시면 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버립 시작점으로는 하트 퍼센스 도트온 무드 립 펜슬 02 크리미 핑크 요거 쓰고 있고요. 베이스로는 페리페라 오버 블러 틴트 08 쿨탄 코팅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요. 지금 촬영 중엔 안 발랐는데 롬앤 블러 퍼지 틴트 14 언로즈 요거를 입술 맨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갈라지면서 요즘 친구들처럼 이렇게 퍼뜨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 최애 립 조합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헤어스타일 바꿀 생각 없는지 이것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냥 어릴 때부터 긴 머리가 제 취향이었고요. 가끔 댓글 보면은 단발, 웨이브 뭐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단발을 그냥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긴 머리라는 틀 안에서는 조금씩 바꿔보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또 워낙 풍선대원군 출신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파격적인 변화라고는 앞머리 자르는 정도? 근데 저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앞머리 없는 스타일로 고수하다가 한 1년 전쯤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 헤어샵 점장님이 DM을 주셨어요. 베블리 언니, 저 예전부터 언니 팬이었어요. 근데 제발 언니 헤어스타일 좀 바꿀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DM이 오셔가지고 앞머리를 한 5,000년 만에 내려봤거든요. 그때 앞머리를 내린 후에 첫 먹방 영상이 마라엽떡이었는데요. 그때 댓글이 한 300개 달렸는데 그 댓글 300개 중에 290개가 앞머리 잘 잘랐다고, 앞머리 내린 거 예쁘다고 칭찬해준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핫했던 영상이었어. 근데 지금 앞머리를 자른 지 1년하고 좀 더 된 시점에서 언니 앞머리 깔아, 깐 게 더 낫다라는 댓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거를 길러야 할지 잘라야 할지 아리까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퍼스널 컬러 검사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컨텐츠를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퍼스널 컬러 검사하는 영상을 올리면 많이 봐주실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 예두리들 댓글 보면 저보고 쿨톤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봄웜이라는 친구도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배고파서 지금 견과류 꺼내왔어. 이거 먹고 좀 쉬어갈게요. 얘들아, 그림 너무 웃기겠지만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Q&A 찍다 말고 브이로그 찍고 있어. 내 두 찜에서 최애 메뉴가 1번은 실비 한우 곱닭이고요. 2번이 묵은지 김치찜이거든요. 3번이 바로 스팸 부대예요. 완전 한국인 취향 저격하는 맛이야.
아니 나는 Q&A가 이렇게 체력 소모가 크고 영상 길이가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에이 몰라 그냥 밥까지 비벼 먹어 그냥. 아니 무슨 Q&A 찍다 말고 먹방 브이로그 찍다 말고 밥을 비벼 먹다 말고 이 정도면 ADHD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멀티가 싹 가능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방금 식사를 마치고 체력 충전까지 야무지게 하고 왔어요. 다음 질문 들어가 보자. 이뻐졌는데 다이어트 말고 도움이 됐던 게 있는지. 일단 많은 친구들이 이뻐졌다고 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젊음이 깡패라는 거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게 됐고요.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피부과는 한 번씩 다닙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피부과 시술 중에서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턱이랑 여기 기미쌤 보톡스를 맞으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재작년쯤에는 입모델을 몇 번 해본 적 있는데 주변에서 살 빠진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멍이 너무 심해가지고 데드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입모델을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중턱이나 볼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친구들한테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쌍꺼풀이나 코 뭐 이런 뼈를 깎는 성형수술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쌍꺼풀은 장착이 됐지만 비만 유전자도 같이 장착이 되었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 그리고 머릿결이나 머리숱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장마철이라서 티가 확실히 나긴 하는데 반곱슬도 예쁘게 나는 반곱슬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부글부글 자리리할 좀 못생기게 나는 곱슬머리거든요. 그럴 때 잊을만 하면은 매직 한 번씩 해주는 거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저번 브이로그에서 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나이아가라 고데기 때문에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다 끊어먹어가지고 지금은 붙임머리 상태이지만 머리에 숱이 많아 보이면 이게 또 약간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버프를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좀 정수리가 휑해 보여서 고민이긴 합니다. 댓글도 좀 몇 개 달려요. 다이어트하고 난 다음에 언니 정수리가 휑해졌다면서 그러길래 이거 또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하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메이크업을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컨셉 자체가 편하게 좀 먹고 찍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매일매일 풀 메이크업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촬영이 좀 귀찮아질까봐 아예 처음부터 노 메이크업으로 시작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몇 년을 오면서 마스크만 끼고 살다 보니까 메이크업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본지기는 거에 재미를 들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관련 질문. 유튜브는 언제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019년 완전 끝나가는 하반기쯤에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거의 5년에서 6년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빠밤. 아까 제가 장사를 했다가 쫄딱 망하게 된 시점부터 다시 이어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친한 동생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언니야 밥을 이리 잘 먹고 성격도 낯도 안 가리고 말도 웃기게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거 해봐라 라고 술 한잔 하면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슨 라면을 10개씩 먹지도 못하고 끼케야 2-3개 먹는 사람한테 클릭이나 해주겠나 라면서 가볍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취미로 몇 년 동안 RPG 게임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고정으로 같이 놀던 파티원 친구들도 제가 게임하면서 이빨을 털 때나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난리 구시지기는 그 리액션을 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니 아프리카 한번 해봐라 사람들 엄청 많이 볼걸 하면서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도 생각나다 보니까 약간 내 이 입담에 근자감도 차오르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주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다가 시작을 했다가 운이 좋게도 저의 어이없는 개그 코드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이름 배불리라고 지은 이유 뭐 굉장히 뜻깊고 심오한 뜻은 없고요. 일단 성이 배씨이기도 하고 뭔가 유쾌하고 명랑하고 사랑스럽다는 뜻을 가져가보고 싶기도 했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도 가져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단톡방에 호빵, 꿀빵, 꽃빵 등등등 여러 개 후보를 보냈을 때 배불리가 거의 몰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호빵이나 뭐 꿀빵 그런 것도 잘 어울리는데 그걸로 활동해서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합니다.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졸리다. 콘텐츠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목소리 변조 하시는지 궁금해요. 원음보다 살짝 높게 들리는 것. 목소리 변조 이것도 설명하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긴 영상의 브이로그를 만들다 보니까 제 손으로 커피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루즈한 거예요. 제 성격 자체가 후딱후딱 빨리빨리 이런 성격인데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보는 성향도 좀 루즈하다 싶으면은 바로 가차없이 뒤로 가기 누른 성격이라 가지고 내 브이로그를 내가 만드는데 엄청 지루하고 루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즈함을 어떻게 개선하지? 라면서 고민을 했는데 전체 영상 속도가 100%라면은 120%로 올리다 보니까 뭔가 전기가 확 빨라지면서 나름 흡입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편집 프로그램을 막 익숙하고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시절이다 보니까 영상 속도를 살짝 올리니 목소리 피크도 같이 살짝 올라가는데 이걸 뭐 어디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보다 보니까 막 쨍알쨍알거리는 것도 나름 웃기고 유니크해 보여서 계속 쭉 업로드 해왔어요. 요즘은 속도를 거의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의 성격은 못 고쳐가지고 기존 원본 영상의 3%에서 5% 정도 빠르게 흘러가도록 설정해놓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음성 변조는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숨겨뒀던 제 진짜 목소리가 궁금하세요? 이게 제 진짜 목소리인데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조금 더 뭐 타이트해졌다 이 정도? 해외여행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생각해본 곳은 저 해외여행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해외여행만큼은 뭔가 되게 두려워요. 그 공항에 딱 내려서 숙소까지 가는 그 길, 거기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이동 수단, 이동 방법, 숙소에서 맛집까지 가는 그 교통 방법, 언어 등등등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누구 한 명이 진짜 제대로만 알려준다면 저 진짜 분기별로 가보고 싶은 게 해외여행인데요. 이상하게 이것만큼은 혼자 시작을 못하겠어요. 내 혼자 쇼핑몰도 열어보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보고 사업도 시작해봤는데 희한하게 해외여행은 힘드네. 뭔가 국제미아의 위험 앞에서는 추진력이고 뭐고 겁나는 건 사실이네요. 일단 가고 싶은 나라는 처음이니까 별 하나 난이도 정도 되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부터 시작해보고 싶긴 해요. 누가 내 좀 데리고 가줘. 나 정말 해외가 너무 궁금해. 브이로그 때 메이크업, 헤어 하는 것도 찍어주세요. 조만간 아마 이 Q&A가 올라가 있을 때쯤이면은 저의 메이크업 영상도 같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주 그냥 원초적인 쌩얼부터 100%의 풀 메이크업까지 싹 다 찍어놨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거는 메이크업 영상 뒷부분에 말한 거라서 한 번 더 말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씩 댓글에 언니 누구누구 만났을 때 메이크업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 만났을 때 립 제품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다 똑같은 화장품으로 똑같이 메이크업합니다. 저 화장품 종류도 몇 개 없고요. 쓰는 것만 쓰는 풍선대원군 출신이라 가지고 앞에 메이크업 영상 보시면은 딱 그렇게만 화장하고 다닌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팬미팅 생각 있으신지? 팬미팅도 상상만 해봤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다른 유튜버님들 팬미팅 현장이나 영상 콘텐츠 같은 걸 참고하면서 언젠간 기회되면은 알차게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의 기타로 넘어왔네요. 현재 직업 만족도.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등등등 있으면 우리 많은 예두리들께서 그냥 그 자체를 응원해주시고 즐겨주시니까 저는 정말 든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만에 85kg vs 구독자 10만에 47kg. 그녀의 선택은 뜨든. 솔직히 100만 구독자에 47kg면 소원이 없겠지만 뭐가 됐든 조회수가 월등히 나눈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쪽이라면은 85kg도 상관없고 10만 구독자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윤학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유튜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브이로그에서 왕왕 얘기하잖아요. 우리 환갑잔치 같이 해야 된다고. 추후에 팔순잔치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같이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딱 한 개씩만. 죽기 전에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도톰하게 구운 삼겹살에 된장찌개. 솔직히 맨날 먹어도 맛있는 게 고기 같고요. 브이로그에서 살이 사욕 채운다고 맨날 첫날 고깃집 가는 영상만 나오는데도 질릴 법도 한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기가 질리질 않네요. 싫어하는 음식은 따로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뭐 신내 난다, 비린내 난다, 쩐내 난다 이러면은 못 먹겠어요. 그거 빼고는 뭐 다 잘 먹습니다. 육해공. 최애 드라마와 영화 한 개씩만. 최애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 이거는 1, 2년 주기로 꼭 한 번씩 보는 드라마인데 마지막 화에서 유진초이가 애신이를 대신해서 죽을 때마다 눈물이 수돗물 틀듯이 진짜 펑펑 흐르거든요. 그 한 장면을 위해서 24부작을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 쌉티의 눈물 버튼이랄까? 최애 영화는 딱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모아나.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막 무슨 상 받은 영화, 슬픈 영화, 가슴 절절한 영화 이런 쪽으로 많이 꼽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주기적으로 보게 된 영화가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바타랑 모아나를 3번 이상 봤더라고요. 겨울왕국 2는 아직 2번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바닷가 근처에 살지만 바다는 진짜 맨날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옷도 바다색이잖아. 모아나에 나오는 바다를 보면은 가슴이 뻥 뚫리고 진짜 당장 옷 챙겨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뿜뿜하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 뭔가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모아나의 청량한 바다?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50만 구독 기념 Q&A가 만족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수많은 질문들에 확답이나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서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한데요. 제가 내일 모레 부록이라지만 저는 아직도 성장 중이고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생각, 상황 등등은 당장 내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기에는 어깨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내 감정들이고요. 내년, 후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는 환갑이 넘어가도 제 자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으로 남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제가 정말 궁금해서 던져준 질문들이니까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점들이 조금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Q&A는 또 언제 해볼까? 해보니까 좀 재밌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 바이바이.